자, 오늘은 퇴사 사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전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들 너무 고민이 많아서 퇴사 사유 여러분들 제발 과거 시점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좀 앞으로 좀 뻗어나가는 미래지향적인 관점으로 이야기해라, 이거 수도 없이 이야기했는데, 이번에도 또 면접장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중대장님 저 왜 그렇게 못했을까요? 이런 얘기를 또 계속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 한번 이 퇴사 사유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볼게요. 사실 중고신입 같은 경우에는 퇴사 사유를 생각하면 숨이 막혀요. 왜냐면 내가 뭐 일을 잘했던, 일을 잘 못했던,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회사에서 회사를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직이기 때문에 이 퇴사의 이슈는 굉장히 좀 우리가 심리적으로 처음부터 방어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면접관 분들도 알아요. 회사에서 회사를 움직이는데 여러분들 뭐 엄청난 어떤 미래의 비전을 갖고 움직일 수도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연봉이라던가 복지라던가 비전이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직장을 퇴사하거나 이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면접관 분들이 너무나 잘한다니까요. 이게 면접관들도 다 경험을 해봤던 거기 때문에 그거 다 공감한다고.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우리가 면접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제 면접을 준비함에 있어서는 제가 연봉 때문에 퇴사했어요, 제가 복지 때문에 퇴사했어요, 제가 사람 때문에 힘들어서 퇴사했어요, 제가 뭔가가 불만이어서 퇴사했어요, 이런 식의 생각과 이런 식의 답변을 하게 되면은 면접관분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과거의 이슈를 보고 아, 이 친구가 우리 회사에서도 같은 상황을 반복하지 않을까? 라는 물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네가 왜 퇴사를 했어? 그 진짜 이유를 우리는 막 설명하려고 해요.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면접관분들 입장에서는 이 친구가 과거와 동일한 이러한 사례로 우리 회사에서도 또 그렇게 하면 어떨까?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의문을 풀어줘야 된다고요.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관점 전환이겠지. 우리가 이런 상황을 알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사 사유 자체가 심리적으로 이제 압박을 받는 질문이다 보니까 소극적으로 준비를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저는 이전에 직장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봤는데 이런 게 조금 아쉬워서 뭔가를 더 해보고 싶어서 제가 지금 당사에 지원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그래도 조금 더 빌드업을 시켜서 가는 생존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게 뭐 나쁜 전략은 아니죠. 그런데 여기서 잘 생각해보면 이러한 답변으로 퇴사 사유를 잘 넘어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빠진 게 있어. 뭐냐? 본인의 진실성이 없는 친구들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퇴사 사유에 대한 답변을 퍼펙트하게 스크립트를 만드는 거는 대부분 지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빠진 건 뭐다? 이 진실성. 이 진실성은 나만의 스토리이기 때문에 나밖에 없는 이유거든요. 근데 이것도 지금 영상과 어떤 글들을 보고 거기에 껴맞추기 식으로 퇴사 사유를 준비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이 진실성이 없으면 납득이 안 돼요. 면접관 분들이 봤을 때 이 친구가 진짜 퇴사를 한 게 이런 이유구나. 진짜 그랬겠네. 이런 공감의 법칙이 들어가야 돼요. 이거 생존 필살기 나오잖아요. 공감의 법칙. 그 공감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면 상대방이 납득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퇴사 사유를 이야기를 할 때 진실성이라는 걸 넣어줘야 된다고. 진실성. 그러면 이 진실성은 어디에서 나오냐? 나에 대한 생각과 나에 대한 어떤 행동 경험 기반으로 이 진실성이 나오는 거죠. 면접관으로서 모의 면접을 진행해 보면은 퇴사 사유를 정말 수없이 많은 친구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답변에 이 진정성, 진실성이 들어가 있는 친구들의 답변은 이게 듣게 돼요. 이 친구가 이래서 진짜 퇴사를 결심했구나.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 뭘 해보고 싶구나. 이런 게 이제 조금 내용이 길더라도 집중을 하는데, 그냥 준비한 그 퇴사 사유 있죠. 제가 뭔가 이런 거에 있어서 뭔가 아쉬움을 느껴서 그냥 여기 회사에 지원했어요. 이런 느낌이 가장 많단 말이에요. 왜? 그래도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지금 이런 영상들을 보면서 공부를 하니까 요 정도까지는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그럼 내가 이러한 아쉬움 때문에 지금 면접을 보는 기업에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 이제 퇴사 사유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면접관분들 입장에서는 네가 우리 회사에서 뭔가 일을 하려고 그래. 그럼 우리 회사를 위해서 네가 뭘 했어? 라는 예를 들어서 그런 후속 질문이 들어갔을 때 10명 중에 8, 9명은 이렇게까지 준비한 친구들은 대답을 잘 못해요. 왜냐면 일단 생각 자체가 처음부터 그냥 방어적으로만 내가 퇴사 사유를 이야기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만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 능동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이 기업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근거를 만드는
힘이 부족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번 편안하게 생각해 보세요. 퇴사 사유라는 거는 진짜 이 친구가 왜 과거에 퇴사를 결심을 했고, 그 퇴사 결심을 해서 만약에 우리 회사에 이제 지원을 한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만약에 아까처럼 이 친구가 우리 회사에서 뭘 하고 싶어서 지원했대. 그러면 결국 우리 회사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떻게 그것들을 하고 싶은지 이제 궁금해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미리 퇴사 사유를 준비하면서부터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고민을 했다고 한다면, 고민과 행동들을 했다고 한다면, 이 질문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피싱 법칙으로 유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저는 이러이러해서 퇴사를 생각했습니다, 거기에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모의 면접을 계속 해보면서 답변을 조금 더 듣게 되는 친구들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본인만의 스토리로 본인만의 진실된 퇴사 사유를 이야기하면서 미래지향적인 관점으로 나 그 기업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고 싶다, 요 한 줄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말이 이 한 줄이지, 이 한 줄을 여러분들이 입 밖으로 내뱉으려면 고민을 엄청 많이 해야 돼요.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그래서 우리가 T포인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영상을 볼 때는 그 한 줄 되게 쉽게 될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여러분들 해보면 이게 잘 안 된다고. 왜? 내가 지원하는 산업과 기업과 직무에 우리가 생각보다 별로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정리를 해보면은, 자, 퇴사 사유 질문 자체가 일단 방어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면접관 분들도 검증 아닌 검증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검증에서 우리가 밀리면 돼야 안 돼? 안 되지. 우리가 막 싸우자는 게 아니라, 내가 퇴사하는 이유가 여기에 현재 뭔가 불만이 있어서 뿐만이 아니라, 근데 면접관들은 다 알고 있다고, 속마음을. 불만 있으니까 가는 거야. 근데 그것까지 우리가 면접장에서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요. 그쵸? 그러면 이 불만이 약간 있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어떠한 제한사항들이 있어. 어떤 고객에 대한 제한사항, 서비스에 대한 제한사항, 내 미래에 대한 제한사항들, 그런 것들을 내가 조금 더, 예를 들어서 어떻게 디벨롭 시켜서 내가 지원하는 이 회사에서 어떤 걸 해보고 싶다는 그 생각과 고민을 반드시 지금 하세요. 만약에 이걸 여러분들이 하지 않고 면접장에 가셔서 퇴사 사유를 이야기한다, 그냥 퇴사 사유 자체는 그냥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 다음에 이어지는 질문들은 뻔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네가 그래서 뭘 해보고 싶어? 어떻게 할 건데? 그거에 대해서 노력한 거 있어? 라고 하는 지원 동기, 입사 포부, 입사를 위한 노력들이 이렇게 이어져 버리는 거예요. 면접은 뭐라고 했어요? 누적이라니까요. 누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퇴사 사유 한번 설명 들어본 거, 여러분들 답변 한번 만들어 보신 거랑 비교를 해보세요. 해보시고 절대 남의 거 그냥 쓰지 말라고요. 남의 거 써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역시나 퇴사 사유도 뭐로 끝나요? Why나. 내가 왜 퇴사를 했어? 그리고 이 퇴사를 해서 내가 앞으로 회사에서 무엇을 해보고 싶어? 근데 그게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나의 생각과 행동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지 이 Y가 나온다고요. 이렇게 답변이 구성됐을 때 상대방은 조금이라도 납득을 할 수 있다. 면접장 가면 꼭 한번 생존 필살기 한번 써보세요. 아시겠죠?